서울 패션 라디오 57화 시작합니다. 야. 서울 패션 라디오 이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우입니다. 그리고 권순환입니다. 네, 와, 오늘은 게스트가 나왔다. 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스피노프여가지고 2명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누군가를 초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게스트를 모신 이유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스피노프 이제 어떻게 할지 막 그런 것들 성우 형이랑 셋이 막 얘기할 때 네네. 그냥 옛날처럼 뭔가 이렇게 옷 얘기 같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최근에 제가 술자리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술자리 만나면은 그런 얘기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예, 막 테슬라 주식 샀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애플 주식 올랐고 막 이런 예, 얘기. 그래서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좀 막 그런 막 진짜 옷을 제일 좋아했던 시기가 저는 확실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그때 같은 얘기를 뭐 리바이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어떤 정서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그분의 지금의 작업 얘기 같은 것들도 하고 좋죠, 또 좋죠.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추억 같은 것도 막 얘기하고 그냥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는 작업 얘기도 없었어요. 왜냐면 작업을 할 만큼 뭘 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막 선생님 옷 사고 무조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겸사겸사해서 권순환 실장님을 모셨고 그 권순환 실장님은 이제 현재 직업은 이제 스타일리스트이십니다. 그리고 워낙 아주 좋은 작업들을 이것저것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근황 토크 네, 한번 해보시죠. 승준 씨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성호 형이랑 윤수 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렇게 게스트도 부르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둘이 할 때는 근데 둘이 하는 거 재밌더라고. 그 뷰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까데오 뮤직비디오 이런 거 막 준비하고 하느라 정신 없었고 그 와중에 까데오 뮤직비디오랑 넉살 뮤직비디오가 일정이 겹친 거예요. 같은 날에. 그래서 같은 날에 찍는다고? 네. 그래서 이제 넉살은 어시 보내고 왜냐면은 넉살은 스타일리스트고 까데오는 아예 제작자니까. 승준 씨가 스타일리스트였군요. 넉살에 네. 의외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 주제. 그래서 너무 비교되잖아요. 아니야 그런 거 어딨어. 네. 저도 잘. 저는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친구 맞습니다. 저 친구죠. 네, 친구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준비하고 뭐 텔레포트 자체 프로젝트들도 계속 준비하고 있고 뭐 그냥 계속 뭔가 진행되고 있는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9월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요. 네,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개망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순환 실장님도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하고 저도 계속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태풍 때문에 맞죠. 이 집이 지금 제가 이태원 쪽 사는데 그 5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한 재작년부터 이제 그 장마 시즌에 비가 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비가 새서 요번에는 이제 또 막 그 모니터도 이제 비에 젖어가지고 망가지고. 컴퓨터 모니터가요? 네, 컴퓨터 모니터랑 이제 맥북이. 네? 맥북이 안 켜지더라고요. 좋겠네. 네, 그래 이제 말리면 켜지겠지 하고서 희망을 하고서 이제 켰는데 안 켜져서 어떡해요? 이제 약간 이제 아예 이제 그 살고 있던 집이 이제 그 조건에 비해서 이제 되게 저렴한 가격이어가지고 오래 살았는데 이제 좀 정이 좀 떨어져서 그리고 사실 이제 한 거주지에서 오래 살면은 이제 좀 한 번씩 리프레시 할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스타일리스트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서 안정적으로 버시는 거죠. 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굶주리면서 이제 열정으로 했는데 이제는 또 이제 노력한 만큼 이제 작업을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다. 서구님도 이제 최근에 좋은 기회에 같은 작업을 이제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작업실하고 집을 아예 구분을 하려고 좋네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마음을 먹었어요. 작업실하고 집을 이제 구해보자 하고서 어제부터 이제
매물을 한번 찾아보려고. 아, 수재민이 되고 나서야 네, 이사를 네. 결심했군요. 네, 저희 그 멤버 중에도 그 장윤수 네, 네. 이제 윤수 씨 같은 경우도 이태원 쪽 한남 네네. 순천병원 쪽 맞아요. 오래 사셨는데 그 한 번 그 3년 거기 3년 정도 됐다고 그랬죠. 3년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2층, 3층인데 3층이 옥상층인데 창고처럼 그냥 빈 곳인데 거기가 물이 새가지고 2층까지 새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해가지고 네. 그냥 LP 뭐 400만 원짜리 지르고 막 LP가 아니라 그 뭐라 턴테이블을 턴테이블. 250만 원짜리 질렀더라고요. 아 250만 원짜리 350 350이요? 그분들 진짜 350.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은 그냥 궁금해서 만약에 저기 작업실이랑 이제 집이랑 분리를 하시면 네. 이태원 쪽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이태원이 지금 살기가 좀 편하고, 그러니까 이태원 메인이 아니라 저는 경리단 약간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그럼 언덕 쪽이세요? 아니면 언덕 쪽에 있는데, 그렇구나. 지금, 지금 일단은 이태원이 사실 이제 사실 돈이 여유가 되면은 이제 그 압구정이나 약간 이쪽으로 구하면은 이제 스타일리스트란 직업상 그쵸. 제일 편하긴 한데, 맞죠. 뭐 아무래도 이제 그쪽은 이제 금전적으로 좀 비싸다 보니까 이태원이 제일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홍대 가기에도 약간 수월하고 그렇죠. 강남 쪽 네, 가기에도 맞아요. 수월하고 해서 이태원이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하긴 안 그래도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뮤지션들이랑 또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뮤지션들 뭐 스튜디오나 그런 데는 네. 홍대 쪽에 많이 있죠. 홍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강남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잘 구하시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막 준비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원고 같은 것들 8월 말까지 쓸 것들 많이 썼고 이제 뭐 촬영 같은 것들 몇 가지 뭐 견적 짜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가 그 외국 친구들이랑 가끔씩 그 프로듀서로 이제 촬영 같은 것도 컨텐츠 진행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들이 거의 다 캔슬이 많이 됐다가 오랜만에 그게 연락이 와가지고 뭔가 조금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빡셀 것 같은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거 계속 조율하느라고 사실 다른 일들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참아 준 거예요. 오늘 날씨가 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전 가을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작업들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다 오셨을 때 저거 뭐냐고 하셨던 그러니까 그 8월 말에 또 제가 그 서점 산책하는 듀펠 센터에서 그 DCDC라고 이제 작게 이벤트를 해서 뭐 제가 썼던 글이랑 뭐 오랫동안 찍었던 사진들 그냥 포토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시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이렇게 포스터처럼 A3로 출력해서 판매도 하고 그랬거든요. 몇 장 안 팔리긴 했지만 근데 그냥 저는 최근에 그런 막 이렇게 말하자면 돈 버는 일이랑 제 개인의 어떤 좀 정서 함양을 위한 일이랑 그냥 개인적인 뭐 그냥 작업들이 좀 조금씩이라도 병행이 좀 되는 게 저한테 그냥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밸런스들 맞추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런데 마침 또 그 태풍 한번 지나갔다고 9월 됐다고 진짜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네요. 막 보니까 밤에는 18도, 17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도 그냥 간 것 같아요. 신기해. 저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맞다. 네. 해줘 네가. 시리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이제 저는 뭐 글을 써서 뭐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지만은 그냥 뭐 제 개인적인 뭐 생각들을 쓰는 일종의 수필이나 일기 같은 것들도 계속 꾸준하게 쓰고 있는데 그냥 문득 글을 그냥 이렇게 키보드로 두드려가지고 디지털로 쓰는 거 말고 막 손에 종이로는 사실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글을 좀 그려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한 지는 조금 오래됐는데 이게 막상 뭐 제가 그림을 그리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도구를 뭘 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찾아야 되고 다. 예. 근데 우리의 또 쿠팡에 그냥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쿠팡에도 그림 도구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아, 시원해. 물감 총알 배송 다 되고 아. 로켓 배송 다 되고. 쿠팡이 진짜 짱이구나. 쿠팡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쿠팡에서 그냥 캔버스를 일단 좀 큰 거 한번 사보자. 어떻게 지속될지 모르니까 그냥 100호짜리 캔버스 사가지고 어제 그 위에 이제 제소칠이라고 그 한 겹을 이제 그 물감 잘 먹도록 그 페인트 칠을 여러 번을 하고 오늘 물감 오면은 조금씩 이렇게 한번 칠해보려고 이제 어떤 글을 거기에 올릴지 같은 것들을 막 뽑아놓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형이 쓴 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뭐 이렇게 직장인 분들 보면은 이렇게 명화 그리기 막 이런 거 하고 막 색칠 공부 막 이런 거 네네. 성인들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막 실제로 저런 거 누가 하냐 막 이랬는데 주변에 그런 거 하면서 막 이게 진짜 뭔가 자신의 그런 거 뭐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제가 알던 뭐 스튜어디스 친구도 막 그림을 엄청 색칠 공부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어가지고 그림 치료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으니까. 아트 테라피 뭐 이런 식으로 기생충에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네요. 저쪽을 잘 연구해가지고 네. 업계에 권위자가 있는 걸로. 결혼에 이어. 네. 아무튼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진 제가 찍어놨으니까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근황은 뭐 이 정도고. 네네. 저희가 댓글을 읽으려고 했는데 스피노프 시리즈를 해보니까 저도 한 2주 3주 만에 참여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댓글이 정말 많아졌고 저희의 그 안 늘던 그 맨날 고인물만 있는 그 구독자가 늘었어요. 40명 정도 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부담도 됐어요 사실. 오랜만에 왜요? 나오는 거여가지고 좀 부담스럽다. 장윤수, 이승준 어떻게 이기냐 막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그냥 뭐 이길 게 뭐가 있냐. 그래요. 경쟁도 아니고. 근데 그 댓글이 제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또 오늘의 게스트이신 순환 시장님이 참여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댓글은 그냥 다음번으로 패스를 하고 그냥 뭐 지금부터 바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네요. 네네. 그럼 스피노프 제가 이제 이 서페라를 예전에 이제 아이튠즈 네네. 에서 이제 그걸 팟캐스트 때 네. 하셨잖아요. 그때 약간 좀 몇 편을 들어보고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다 들은 건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아마 막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으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없었을 때였을 것 같고 아마 그러면은 서구님이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17년 겨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요. 그죠? 그래서 뭐 홍서구님이 뭔가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약간 궁금해서 이제 좀 들어본 한두 편 정도 이제 들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서구님이 얼마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여름에 이제 오랜만에 뵙고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유튜브로 넘어왔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약간 너무 약간 집 안에서 해서 뭔가 이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맞아요. 약간 이래가지고 약간 좀 이제 보는데 이제 집중도가 낮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약간 좀 많이 디벨롭 돼가지고 지금도 좋아.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스피노프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찍은 게 한 몇 화 정도 되신 거예요? 네, 저희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오늘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찍으시는 건가요? 저는 첫 번째고. 첫 번째고. 성우 형 아팠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별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저희 이제 멤버인 윤수 씨가 8월 휴가철이니까 그냥 로테이션식으로 2명씩 나오는 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자기가 쉬고 싶어서 아이디어 낸 거예요. 마침 뭐 물난리도 겪었고. 맞아요. 또 타이밍상. 근데 뭐 해보니까 아무튼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막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항상 패션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곳들이나 매체들이나 하지 않는 종류의 좀 이렇게 뎁스 있는 얘기들도 하고 뭐 그런 게 우리의 강점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강점 아니더라고요. 그냥 헛소리만 하면 좋아하는 역시 그런 느낌? 유튜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약간 간과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저러한 면모를.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아직도 거의 대부분 팟캐스트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왜냐면 들으시던 분들은 굳이 맞아. 유튜브로 옮겨서 뭐 결제도 안 돼 있을 차에서 수도 있는데. 듣고 사실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뭐 헛소리 이런 건 조금 농담이었고요. 근데 그 스피노프 편에서 그래서 뭐 이것저것들을 그 전에 좀 했는데 뭐 How to be 뭐 젠틀맨 이래가지고 이제 20대부터 뭐 59세까지 여성들에게 뭐 어필할 수 있는 어필하는 패션, 막 패션, 이런 아주 얕은 주제. 뭐 그럴 것 같은 것들도 그런 것도 하고요. 뭐 등등등 했었는데 아무튼 재밌었어요. 저도 사실 그 녹화는 하지만은 거의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봐요? 근데 이번 것들은 댓글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봤어요. 막 2번씩 봤다고 그런 분도 있어가지고 댓글에 그래서 보니까 뭐 어느 편을 보셨어요? 다 봤어요. 그럼 다 봤는데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가 잤거든요. 원래 저희 자는 방송이죠. 근데 재미있었어요. 근데 되게 자장가처럼 잘 잤어요. 그거 듣고. 이 전 방송은 저랑 10년 안 장현수라는 사람이랑 네네. 둘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족밥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의 어떤 패션업계에 있는 개인의 어떻게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되게. 네, 역시. 저도 몰랐던 거 되게 많았고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은 네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뭐 저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순화 시장님 모셨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스타일리스트로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일단 현재부터 다시 과거로 조금씩 돌아가 보면은 좋은 좋지 것 않을까 같아요. 싶어요. 일단 지금은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하이어 뮤직 이제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시작하고 원래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이제 참가자 스타일링을 맨 처음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힙합 그 뮤지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스타일리스트 작업을.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이제 원래 스타일리스트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패션 의류 업계 쪽으로 직업으로 삼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째서 그런가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옷을 사고 제가 그냥 향유하는 거를 좋아할 뿐이지 그걸로 돈을 벌고 약간 어차피 옷으로 돈을 벌어서 옷을 사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옷을 너무 좋아하지만 돈은 이제 이제 제가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그 작업으로 돈을 벌고 이제 그 돈으로 옷을 사고 싶다. 이래가지고 원래 피자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좀 안 해요? 네, 지금은 이제 스타일리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돈맛을 보고 이제 적었죠. 역시. 네, 근데 지금 이런 말씀 하면은 실례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자영업을 접은 게 너무 잘한 게 아닌가. 왜냐면 맞아요. 네, 지금까지 가게를 했으면은 저 자신도 지금 막 되게 많이 뭐야? 클래식하네요. 벌써 35분이죠. 아니 안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온 거여가지고 작동법을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스타일리스트 시작하고서 이제 그렇게 쇼미더머니 7이었거든요. 7에서 이제 스타일링을 끝내고 이제 뭐 좋은 기회로 이제 그루비룸이라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하이어 뮤직 소속 프로듀서들인데 그 친구들 이제 전속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그 친구들 전속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하면서 되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이제 그루비룸 친구들이 그래도 그 힙합 씬에서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하이어 뮤직 컴필레이션 요번에 이제 레드 테이프 나온 것도 그 친구들 덕분에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을 스타일링 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고 그래서 그 하이어 뮤직 컴필레이션 스타일링을 하면서 뭐 거기에서 이제 박재범님이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재범님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재범님 스타일링도 지금 몇 번씩 하고 요번에 이제 재범님 이제 앨범 나오는 거 이제 타이틀 뮤직비디오 하고 이제 뭐 이제 방송 나가는 거 하고 약간 이러면서 뭐 전속은 아니고 이제 뭐 워낙 스타일리스트를 많이 쓰셔서 그렇죠. 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루비룸 전속 하면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루비룸
EDM이랑 하이어 뮤직 계열 작업들을 최근에 하신다라고 네. 하셨고 처음 스타일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쇼미더머니 세븐에서 네,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아 그랬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도 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옷을 좋아한다고 해서 갑자기 연락이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피자 가게가 이제 소프라는 이태원의 클럽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가게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가게가 이제 아무래도 그 특성상 이제 그 클럽이 운영하는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이제 클럽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힙 뮤지션들이나 약간 그런 관계자들이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를 약간 좀 특이하거든요. 중국식풍 인테리어에 원래 맨 처음에 그 가게를 기획했을 때 제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차이나타운 거리를 처음 가고 되게 약간 좀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차이나타운에 있는 피자 가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예,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해서 중국집 같이 생겼는데 피자 가게니까 약간 좀 이제 소위 말하는 힙스터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뭐 최근에는 뭐 뮤직비디오 촬영으로도 썼었고.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왔던 손님들 중에서 약간 이쪽 신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네. 그 사람들 술 먹고 와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옷도 좋아하니까 피자 가게 사장인데 약간 옷 막 이렇게 막 입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 주로 입으셨나요 그때는? 그때도 저는 이제 솔로리스트라는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타카히로 미야시타. 타카히로 미야시타의 솔로리스트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뭐 넘버9 제품들도 뭐 좋아하고 약간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많이 입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막 그런 패션을 아는 친구들이 되게 관심 있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신사나 약간 이제 그런 패션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에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 예전에 뭐 그런 이제 뭐 게시물들을 보고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던 친구들 중에 한 명하고 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형은 옷도 좋아하고 하는데 뭐 스타일리스트나 약간 패션 쪽으로 할 생각이 없었냐 해가지고 뭐 하면은 좋은데 뭐 그럴 기회도 없고 사실 내가 뭐 지금 할 수 있겠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스타일링을 하고 싶으면 누구를 해보고 싶냐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뭐 물론 옷을 너무 잘 입고 멋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포비라는 래퍼를 음악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포비의 그 앨범이 그 랩 레전드라는 앨범을 듣고서 되게 좋게 들었는데 그 친구의 안 그래도 이제 그 밈이 있었어요. 약간 좀 슈퍼비아 그 면도가 옷 못 입는 걸로 네, 밈이 있었죠. 옷 못 입는 약간 패션쇼 가서 약간 좀 그 약간, 슬픈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컬렉션이 키미제이 컬렉션이에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약간 옷 못 입는 밈이 되게 한창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 진짜 랩 진짜 잘하고 음악 정말 좋은데 약간 패션이 좀 더 완성이 되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다라고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마침 스포비랑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카톡을 했어요. 제 약간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보지 않고. 역시 힙합이군요. 힙합이구만. 역시. 그래서 너 스타일리스트 있냐 했는데 스타일리스트 없다. 근데 나 요번에 쇼미 세븐 나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바로 즉석에서 형 그러면 요번에 그 친구 쇼미 세븐 나가는데 형이 한번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때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옷을 입혀준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래 그때는 약간 팬심이었어요. 약간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쇼미더머니 세븐에서 멋있게 보여지면은 약간 뿌듯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쇼미 세븐 하면서 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모니터링을 했는데 댓글에서 패션 쪽으로 되게 그 좋은 글들이 많았거든요. 되게 갑자기 훈기 랩을 원래 잘했는데 옷도 갑자기 잘 입어서 어떡하냐 약간 이런 식의 약간 댓글도 달렸었고 걱정. 네. 그리고 세븐에서 슈퍼비님이 원래 그때 그 전에 악동이고 철없는 이미지였다가 갑자기 리더의 이미지로 확 네, 바뀌고 진짜요? 랩도 좀 더 멋있게 하고 막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완전 시너지가 잘 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븐 때 이제 슈퍼비님을 이제 스타일링하면서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스타일링을 일을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게 매출이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았거든요. 막 그때 소프 엄청 잘 나가고 저도 소프 가면 무조건 거기서 몇 년이에요? 먹었는데 그게 이제 소프 막 시작했을 때. 근데 이제 그게 가게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제 기준치에 못 다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가게가 평수가 10평이 좀 안 되고 한 8, 9평 정도 되고 조그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이제 월급쟁이 이상만큼을 벌어야 이제 그쵸, 내가 그쵸. 노동하는 거에 그쵸, 비해서 이제 아웃풋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하는 맛이 있지. 이제 그 기준 일하는 노동 대비 약간 돈 버는 게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스타일리스트는 그냥 뭐 옷 준비하고 옷 갖다 주고 하는데 이제 그 사실 그 일하는 시간 대비 그 저는 이제 돈을 좀 왜냐면 이게 지적 재산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그렇죠.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창작에 관련된 예, 창작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노동 시간 대비 약간 금액을 받는 게 약간 좀 더 크다고 느껴져서 내가 이거를 진짜 마음 먹고 제대로 한다면은 내가 지금 이 가게에서 막 일주일에 6일 나와서 막 12시간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이제 그때 터닝 포인트로 확 전환을 했죠. 근데 FMB가 또 엄청 에너지 많이 쓰긴 예, 한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FMB가 그쵸. 진짜 3D.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이 드는 건데 스타일리스트 3D. 똑같아요 근데 맞죠. 그러니까 슈퍼비트 그럼 팔로우를 안 하신 거예요? 팔로우가 이제 참가자여가지고 초반에는 안 하다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올라가서 이제 몇 명 안 남았을 때 이제 개인 무대를 쓰는 약간 그때부터는 팔로우가 하셨군요. 들어가요. 팔로우 하면 3D거든요 사실. 맞아요. 팔로우 안 하고 옷 이렇게 해서 주면 개꿀이고. 맞아요. 그 이제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팔로우가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 팔로우는 설명해 이제 연예인이 이제 그 방송을 찍고 있거나 뭐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따라가서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옷을 계속 컨디션을 체크해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노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방송을 보시는 이제 보는 분들은 잘 이제 방송이 이제 편집돼서 나오는 부분만 봐서 모르시겠지만 그죠. 이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에는 막 15시간 막 20시간 안 되게 약간 이렇게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몇 화로 쪼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한화가? 한화 혹은 인sert까지 다 더 찍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치, 왜냐면 그것도 시간의 과정이 다 드니까, 그죠? 네. 심지어 이틀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끔찍하다. 이틀 찍는데 같은 착이어야 돼. 같은 날 찍은 것처럼 보이게. 그래서 막 뮤지션들이 그 맞지. 쇼미더머니 나가면 되게 그게 그냥 막 그냥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 왜 심사위원 안 했지? 왜 안 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작업이나 다른 걸 할 에너지를 모두 거기다 맞아. 써야 되게 되니까 그렇군요. 그게 생각보다 한번 경험해서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인지도가 그걸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인도 하더라고요, 곧. 그쵸, 나 이제 네. 해요. 심사위원 다 발표됐고. 그쵸. 요번에 그래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쇼미더머니 사실 뭐, 워낙 한국의 그, 거의 근 10몇 년간 인디펜던트로 남아있던 힙합을 그렇죠. 메이저로 끌어올린 CJ가 그 잘한 몇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무튼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사실 뭐 보통은 뭐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만 놓고 보면 사실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죠. 시작하고 맞아요. 그러죠. 그쵸. 네, 일종의 도제식으로 맞아요. 어떤 실장님의 밑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고 그대로 뭔가 그런 루트를 타거나 혹은 그 일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3D의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 앞으로도 안 바뀌겠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냥 업의 특성상. 서구 형 물리적으로. 팔로우 하고 막 그랬어요. 한참 할 때. 제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여기가 전설이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스타일리스트를 잠깐 했었어요. 유명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20대 때 이제 저도 이제 순환 실장님 이제 처음 뵙고 그러기 전에도 말하자면은 그 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거였거든요. 20대 초반에 그 대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전 대학교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재미없었어요. OT부터. 네.
여러 번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학교를 정말 칼퇴를 하고 홍대에서 거의 살았어요. 네, 거의 홍대 출근하는 느낌으로 일주일에 6일씩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홍대가 되게 작아서 길 가다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네. 네, 진짜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막 이런 느낌으로 다 인사하고 막, 예, 막 지금 번화가 큰 길에 되게 작은 술집들에서 맨날 밤새고 막 놀고 막 그랬었는데 막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제 주변 친구들이 뭔가 패션, 스트리트 패션, 지금의 스트리트 패션이랑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쵸. 그때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2003년 4년 막 이럴 때 생각해보면 스투시, 막 수프림, 그리고 일본 지금 없어진 브랜드들. 도난은 일본 건 아니죠. 아니, 도난이 그 샵 이름이었죠. 아, 그쵸. 네, 맞아요. 그 이름 네. 뭐였더라?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뭐 디아프바인 했던 승래형 막 뭐 그리고 저기 휴먼트리 종선 씨 네, 막 네. 이런 분들이 막 자기 가게들을 막 내면서 그때는 브랜드를 내기 전에 막 외국 것들을 사실 띄어다 파는 네, 그 맞아요. 시작이죠. 네, 식으로 막 저기 압구정동도 아니었고 저기 지금 무신사 스튜디오 있는 거팡 프레어타운 맞아요. 6층, 5층 이런 데였어요. 예, 저도 거기서 사실 패션을 처음 알게 됐달까? 약간 거기서 스니커즈 다 모였는데 맞아요. 그거잖아요. 쯔보 막 이런 데 가게 맞아요. 엄청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가게들 말고 뭐 주변에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무신사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러면서 저도 패션 쪽으로 뭔가 직업을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어시스턴트 같은 것도 해보고 뭐 등등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했어요? 잠깐 했어요. 한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요? 반년 패션 에디터. 에디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실무를 뭐 어릴 때 알게 됐죠. 22살 막 이럴 때 이제 배워보고. 근데 사실 그때 어시스턴트를 이제 학교 다니면서 뭔가 패션을 좋아하면 사실 대부분 20대 초반에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맞아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기 브랜드를 차리고 싶다. 왜냐면 옷을 좋아하니까. 그쵸.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막 그래서 막 옛날에 스케치북에 브랜드 이름 같은 거 써보고 이랬어요. 저는 해서 망했어요. 저는 진짜 고문당해도 그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막 하고 그러다가 잡지 어시스턴트들도 뭐 엄청나게 경험은 됐어요. 근데 사실 되게 회의감도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종류의 크리에이티브 아닌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잡지의 화보들이 막 뭔가 엄청난 고민의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막 20살, 21살 때는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정말 좋은 화보를 봤거든요. 완전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외국 잡지들 이렇게 푹 찢어가지고 이렇게 찍으시죠? 라고 업계 탑인 포토그래퍼가 그냥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대로 촬영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리니까 막 정말 잔심부름 막 온갖 잔심부름 다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서 조금 육체적으로 힘든 건 별로 문제가 아니었는데 좀 정신적으로 조금 실망을 많이 했달까?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또 어쨌든 간 학교는 수업만 듣고 밖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밖에서 만난 홍대 친구들이랑 친해진 게 그 중에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겠다라는 건 전혀 없었고 그냥 뭐 디젤에서 무슨 시계 옥션에 싸게 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스트릿웨어 같은 것들 친구들이 막 좋아할 때 저는 이상하게 스트릿웨어 쪽은 그냥 무시하고 스트릿웨어 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 저는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어릴 때부터 좋았어요. 살 수는 없었어도. 그래 막 무신사 막 그런 초창기의 친구들이 막 슈프림, 스투시 뭐 일본 뭐 브랜드들 막 입을 때 그게 예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를 좋아하는 극소수의 친구들을 어릴 때 만나게 됐고 그 친구들 이랑 뭐 술도 엄청 마시고 막 옷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정말 너무 작업이 뭔가 이거 뭐지? 이런 작업 처음 보는데? 라고 한 게 제가 2003년 정도에 봤던 마르텍 마르지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딱 한 장이었어요. 그때 프리첼 커뮤니티에서
마르지엘라가 만든 청바지의 뒷주머니 사진을 봤는데 리바이스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네. 캘빈 클라인 아니면 리바이스지. 그쵸. 근데 뭐지? 이 청바지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막 루이비통 같은 그때 막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는 그런 옷들도 아니고. 이게 뭐 명품이야 뭐야 뭐 이러다가 찾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네이버에 제가 그냥 블로그를 만들고 웨스트우드맨. 제 카페랑 블로그를 만들고 그냥 안 나오는 정보들을 거기다가 제 기록용으로 썼어요. 그게 2004년이었고 그때 정말 마르텍 마르지엘라 치면 5개도 안 나왔거든요. 그 중에 서구 형께 한 4개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부라기보다는 되게 재밌으니까 그런 거 알아가는 게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막 카페 회원이 막 8,000명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하고 학교 다니고 또 저는 계속 어릴 때부터 거리 패션 사진을 아르바이트 같이 찍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 막 하고 그러다가 어떤 뭐 데일리 프로젝트라는 지금 없어진 편집 매장에서 연락이 와서 카페로 연락 왔어요? 이메일로요. 네, 근데 그런 작업들을 좀 봤다. 온라인에서 하던 그런 거를 오프라인에서 좀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은 그 순원 실장님이 소프 옆에서 피자 가게를 하셨던 거랑 저의 온라인 버전이에요. 그런 거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근데 뭐지?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가서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바이어라는 거를 하게 되고 한 2년 가까이 하다가 저는 숫자를 다루는 비즈니스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때도 이제 다 조금 접었던 에디터를 다시 하려고 나왔다가 뭐 미국 모기지 경제 위기가 2008년에 빵 터져가지고 나오자마자 계획들이 쫙 있었거든요. 네, 막 브랜드랑 같이 매거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말해주면 안 돼요? 무슨 매거진? 무슨 브랜드? 제일모직에서 MBO MBO 매거진이랑 같이 뭐 그러니까 매거진을 뭐 다달이 내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MBO에 한상혁 실장님이 새로 준비하던 조금 더 영한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런 뭔가 에디토리얼 같은 거 같이 해보자. 근데 잡지로 해보자. 그때는 2008년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막 미국 막 폭락, 막 전 세계 경제 암운 막 이러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정말 우울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뭔가 서구야 우리 회의 중이어가지고 조금만 이따 연락할게.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한상혁 실장님이 몇 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 그냥 나갔어요 밖에 집 밖에. 근데 그 브랜드가 없어지게 됐다. 한상혁 실장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엄청 미안해했죠. 황당해. 근데 그때부터 좀 웃기게 좀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데일리 프로젝트 다닐 때 제가 바이어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압구정동 그 학동사거리에 홍대 같은 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회사 돈으로. 인싸로 되겠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이야 그 동네 어딜 가도 다 사람들이 많지만 노상공원부터 시작해서 가로수길 막 생길 때 초창기 2010년도 아니지 2008년 막 7년 이때여가지고 압구정동 폭망한 상태였고 일단 그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 다 뭔가 좀 주춤할 때였고 사실 그때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브랜드들 그래서 뭐 없었어. 거기 섬 같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워낙 홍대에 그냥 살았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거기 있는 친구들 막 불러와서 막 일요일마다 플리마켓 같은 것도 해보고 무슨 전시 같은 것도 열어보고 뭐 등등등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막 젊은 디자이너들 그때 막 생기던 디자이너들 지금 막 자니에이 재즈 막 최지영 실장님 이런 분들 우리랑 처음 막 팔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보고 하다가 뭐 독립출판물 같은 전시를 그때 한번 열었었는데 그거를 문학가지성사라는 출판사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일 그만두고 이제 그 MBO권도 없어지고 문지문화원 사이인가요? 문지문화원 사이라는 곳에서 문학가지성사에서 하는 일종의 아카데미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패션 관련해서 강의를 해보자 라고 연락이 온 게 2009년 초였어요. 그래서 2008년을 우울하게 끝내고 2009년 초에 일단 만나러 갔죠. 이메일이 왔으니까. 근데 제가 인디펜던트 나우라고 독립출판물들 모아서 전시를 했었는데 막 한국에서 그런 씬이 조금 태동하고 있었어요. 이미 만들던 분들 많이 있었고 언리미티드 에디션 하던 분들도 그때쯤 시작한 거 같은데 조금 전이에요. 조금 전이에요. 그때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든 이로 씨가
그 수상한 M이라고 자기 1인 매거진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정말 서울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저기 평창동이 아니라 그 갤러리 팩토리 있는 그 북촌, 서촌 쪽에 있는 그 또 아주 오래된 서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하는 임경용 씨랑 또 두 부부인데 예, 한옥 같은 데 있는 그건가? 아니 아니구나. 한옥은 아니고 예, 아무튼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저기 국민대학교에서 교수하시는 정진열 씨 뭐 이런 분들이 그때 막 초기에 이제 그런 거 만들었던 분들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포토그래퍼 중에 피터 서덜랜드라는 포토그래퍼가 있는데 피터 서덜랜드랑 결혼해서 뉴욕에서 활동하는 마이아 루이스 리라고 한국 분인데 그분도 얼마 전에 센스에 인터뷰도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막 책을 만들고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 그래서 저도 그 데일리 프로젝트의 1층은 편집 매장이었고 2층 카페에 엄청 큰 라운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들 막 샀죠. 출장 갈 때 사고 막 뭐 사고 그래서 그 2층 책 그 숍을 제가 큐레이팅을 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전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일단 전시를 한다고 올렸어요. 고민을 막 하다가 올리면은 빼도 박도 못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시합니다라고 뭐 인터넷에 올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한 10팀한테 국내랑 국외. 네. 그래서 다들 어떻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났고 그래서 그때 그렇다고 막 전시를 준비한 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책들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만 있었고 그래서 그 데일리 프로젝트 건물 지하 창고부터 위에 있는 그 회장님 실까지 안 쓰는 집기들을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인테리어 같은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책상이랑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의자랑 막 그런 거 해서 그거 하고 그걸 보고 아무튼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패션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 강의가 뭐 재미있었죠.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였냐면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패션 에디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패션 저널리스트라는 걸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데일리 프로젝트를 퇴사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잡지 기자 그냥 일반적으로 막 트렌드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게 분명 문화인데 아카데믹한 얘기들 했죠. 문화 예를 들어 바둑도 크리틱이 있는데 왜 패션은 뭐 불황이면 미니스커트가 짧으면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냐 대체. 뭐 20년 동안 대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파이팅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어릴 때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 대학교도 다니다가 그냥 지금 휴학 상태인데 강의하는 건 좀 오바지 않을까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커리큘럼 짜는 권한은 저한테 다 달라. 네, 터치하지 않으시면 제가 하겠다. 대신 저는 학술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씬을, 그러니까 이 작은 어떤 서울에서 패션을 하는 사람들을, 패션을 문화로 만드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 패션의 지금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보통 15명 정도 정원이 들어오면은 대박이래요. 저희 70명 정도 신청했거든요. 8주짜리였는데, 그래서 그 공간 2개를 트고 70명이 다 못 앉기 때문에 60명 정도로 줄이고 어쨌거나 그런 종류로 제가 2009년 동안 일종의 강의 같은 거를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 패션의 지금으로 뭐 당시에 뭔가 작업을 활발하게 하시던 분들, 새롭게 막 하는 분들 초대를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편집 매장 연구라고 해가지고 패션 매거진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안 그래도 최근에 막 찾아보니까 저기 지금 여기 카메라는 안 보이지만은 그 아와레가시 워크숍 같은 거 보니까 그 스웨덴의 그 트레비앙이라고 편집 매장 아시죠? 그런 데들 막 겁나 연락해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랬더라고요. 인터뷰 다 남아 있어요? 네,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저기 뭐야 오키니 막 이런데. 제가 꼴레트 사라도
인터뷰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0 아니 훨씬 전에 2006년 정도. 그때는 홀레트가 작아가지고 홀레트에 연락하면 사라한테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전시했던 거 보고 강의를 하게 됐고, 강의하고 뭐 패션 관련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뭐 좋아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그게 SM이었어요. 그렇지. 요 얘기는 다음 화에. 오케이. 네, 저희 네. 아, 근데 편집 박스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순환 시장님 모시고 제 얘기가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원래 아니요. 근데 맞아요. 아니, 투머치 토크. 아니 1시간 더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는 다시 2부에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